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s the only light we'll see. No, I won't be afraid. Oh, I won't be afraid.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And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now. Stand by me. Stand by me. If the sky that we look upon. 자, 오랜만에 다시 수업을 하게 됐네. 페이지 52쪽부터 55쪽까지고 다시 한국사 부분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일본의 1910년부터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이제 그 식민지가 되고 난 뒤에 일본이 우리 조선을 어떻게 통치해 갔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 통치에 맞서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는지 우리 민족이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1910년부터 1919년까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그 사이에 일본의 정책들. 자, 그래서 1910년대의 일본의 통치 방식을 우리가 무단통치라고 부릅니다. 무단통치. 이 무단통치 이 무단통치 시대에는 어떤 정책을 시행했는지, 일본 애들이 어떤 정책을 시행했는지를 배우면 될 것이고, 특히 오늘 배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이 토지조사사업과 회사령이라는 이런 법령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추진했던 내용들이고요. 이런 이 법령들, 정책들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런 법령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배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1910년대를 무단통치라 부르는데, 여러분 앞으로 좀 예습 삼아서 한번 알아두면 좋습니다. 일본의 통치 방식을 우리가 구분할 때 10년대, 20년대, 그리고 30년대 이후 이렇게 구분하는데, 각각의 명칭은 이와 같습니다. 10년대는 무단통치라고 하고요, 20년대는 문화통치라고 하고요, 30년대는 민족말살통치라고 합니다. 각각 이런 통치 방식을 선택했다가 바뀌게 되는 그런 변경하는 이유도 있고 어떤 당시 상황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배우면 될 것이고, 오늘은 일단 여기 1910년대부터 배우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일본이 우리를 통치하는 가장 최고의 기구는 이 조선총독부라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조선총독부라는 이 명칭은 여러 번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무단통치의 또 핵심적인 내용 하나가 뭐냐면 헌병경찰제도입니다. 일단 헌병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 경찰이란 말은 다 알죠? 우리 뭐 치안을 유의하는 사람들을 경찰이라 부르는데, 이 헌병경찰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냐면, 이 헌병경찰은 군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군인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을 헌병이라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일본이 우리를 침입 통치할 때 이 일반적인 경찰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 군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헌병경찰을 썼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식민 통치를 시작하는 시기니까 훨씬 더 초반부터 빡세게 잡고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빡세게 이 보통 경찰들이 어떤 일반적인 방식으로 시민을 다루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다루지 않고 훨씬 더 강력하게 이 군인을 다루는 경찰이니까 일반 시민을 다루는 경찰보다는 훨씬 더 좀 훨씬 빡세게 이제 잡겠죠. 그래서 이 헌병경찰 제도를 사용함으로써 이 조선 사람들이 이제 막 식민지가 된 조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겁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통치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거. 자, 이 조선총독부 건물이 없어진 게 비교적 최근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 경복궁 내에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경복궁을 가로막는 이 앞에 전기를 가로막는 이 방식으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었죠. 이게 설치되어 있다가 이게 없어진 게 언제더라? 없어진 게 하여튼 선생님 어릴 때입니다. 선생님 어릴 때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거를 없애느냐 안 없애느냐를 두고도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어떤 역사죠. 우리의 이 식민 통치를 당했던 우리 식민 시기를 대표하는 어떤 건물이니까.
자, 그래서 이걸 보존하느냐 마느냐. 왜냐면 부끄러운 역사도 우리의 역사죠. 이 부끄러운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거를 폭파시키느냐 아니면 보존하느냐를 두고 이제 수많은 찬반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걸 폭파해서 철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은 이제 아무것도 없죠. 원래 조선총독부가 있던 자리에.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끄러운 역사를 이제 후손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어떤 아픔을 되새기는 것이 좋은, 바람직한지, 아니면 이렇게 철거시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는 게 좋은 건지, 여러분 막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1910년대에는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수탈해 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무단 통치는 이런 특징이 있고, 특히 이 헌병경찰제도는 아까 빡세게 이제 이 조선 사람들이 그만큼 식민지가 된 처음부터 좀 겁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했죠. 그래서 이 당시 교사들은 칼을 착용했습니다. 수업에 들어올 때.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태형이라는 법을 시행했는데, 태형은 뭐냐면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곤장 치는 겁니다. 곤장 치는 거. 뭘 잘못했을 때 이제 볼기짝을 두드려 패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피도 터질 것이고, 잘못하면 두드려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어떤 이런 자유들, 언론의 자유나 뭐 출판의 자유나 이런 것들 탄압당하던 시기가 이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입니다. 자, 당시 이 모습들을 보면 칼을 들고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 선생님들의 모습이죠. 태형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벼운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거를 받을 사람들은 이 태형을 통해서 조선인에 한해서만 적용받는 법이었습니다. 공포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많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수탈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법령이 2개 있습니다. 토지조사사업과 회사령이라는 법령 2개 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 토지조사사업은 뭐냐면,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우리나라가 토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들은 누구고, 그러면 이 토지를 다 조사해 보면 어떤 토지가 좀 더 경제성이 뛰어난 토지이고, 어떤 토지는 또 주인이 없는 토지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목적은 토지를 조사해서 이 토지를 완벽하게 조사를 해놓으면 이제 세금을 걷는데도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이제 확실하게 거둘 수 있으면 그만큼 식민 통치에 활용될 수 있는 어떤 재정 확보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회사령은 이제 조선 한반도에 이제 어떤 상업적인 회사를 만들 때 반드시 이 조선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 법령이 회사령입니다. 그러면 조선 총독들은 이제 어떤 회사들을 허가를 내줄 것인가를 의논하겠죠. 어떤 회사를 주로 허가를 내주냐면, 똑같은 사업을 할 때 조선 사람들이 회사를 세우는 것은 허가를 잘 안 해줍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에서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것, 일본 회사들이 들어올 때 일본 회사들에게 허가를 많이 내줍니다. 그러면 그만큼 일본 회사들이 앞장서서 우리나라에 이제 뿌리를 받고 어떤 안정적으로 커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겠죠. 자, 일단 자세한 법령을 읽어보면, 조선의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거를 토지조사국장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신고하지 않으면, 자기 토지를 신고를 안 하면 당연히 자기 국가는 그 토지가 누구의 소유인지 모르겠죠. 이건 주인이 없는 토지구나 하겠죠. 그럼 그 토지는 이제 누구의 소유로 돌아가냐면 조선 총독부의 소유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법령을 시행할 때 이제 많은 조선 사람들이 이 토지조사령이라는 법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어떤 일본 총독부에 대한 반감도 있을 것이고, 일본 총독부가 하라는 대로 하기 싫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신고에 누락된 토지들이 꽤 많았고, 그 신고에 누락된 토지들은 다 조선 총독부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조선 총독부들은 그런 토지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일본인들한테 팔아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그 조선에 넘어와서 그 토지를 경영하면서 또 싼 값에 이제 토지를 살 수 있으니까 많은 이익을 취시할 수 있었겠죠.
그다음에 이건 회사령이라는 법령이고 제1조에 보면 회사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회사가 어떤 법령을 어겼을 때 조선 총독이 이 회사를 명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일본 회사들이 조선에서 안정적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또 조선 회사들은 허가를 안 해주면 조선 사람들은 회사를 못 만들겠죠. 그래서 어떤 경쟁자도 없이 일본 회사들이 차근차근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법령이 이 회사령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맞서서 이제 어떠한 독립운동을 했느냐. 이제 국내에서는 이 비밀결사단체, 왜냐면 이제 뭐 탄압이 굉장히 심하니까 어떤 비밀결사로밖에 운영할 수 없겠죠. 이 두 개의 대표적인 단체들, 독립의군부나 대한광복회라는 단체들이 이 국내에서 비밀결사로 활동을 했었고, 이제 국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많은 독립운동 기지들을 건설하면서, 특히 이제 압록강이나 두만강 건너에 있는 이 땅이 건너가서 이제 많은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록강 건너 이 땅들을 이제 뭐라 부르냐면 주로 간도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로 너머에 있는 이 지방을 간도지방, 특히 이 두만강 건너에 있는 이 지방을 북간도라고 하고요. 이 압록강 너머에 있는 이 땅을 서간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넓은 땅을 통틀어서는 우리가 만주지방이라고 부르죠. 만주지방. 그 다음에 이 지금의 러시아 땅, 여기는 연해주라 부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각각 연해주, 어떤 북간도, 뭐 서간도, 여기는 남만주라 되어 있네요. 이런 이름들을 잘 기억해두고, 특히 신흥모관학교, 우리 예전에 배웠습니다. 신민회가 만든 국외 독립운동기지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펼쳐졌던 시간이 1910년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